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연구원 이제 책임 연구원이죠. 책임 연구원 과장급 책임 연구원이 이제 고과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몇 점이 쌓이고 나서 그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 이제 차부장급 이제 책임 연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좋아지냐면 이 차량 DC가 30%가 되고 그리고 ODB라고 하는 우리 유류비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예전에는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있었는데 요새는 매니저들도 뭐 사원 대리도 매니저가 되고 그다음에 과장, 차장, 부장 묶어서 책임 매니저가 되고 그리고 G4라는 그 직급 자체가 차부장을 묶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G4 요새 진급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매니저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연말에 TO 내려오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카더라로 많이 들리잖아요. 그럼 뭐 G4 사업부에 뭐 1명, 2명, 진짜 많으면 3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회사 다니면서 차량 DC라는 게 엄청나게 큰 건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좀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은 혜택을 좀 늘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다만 비조합원 범위라서 노동조합에서 뭐 요구안에 안건으로 가져가고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인데 한번 언급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 근데 최근에 그런 거를 뭐 제 동기들도 요새 책임 달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했더니 반응은 뭐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좀 견해가 다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방금 처음 들은 얘기긴 한데 네. 아마 그 남양 분들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있을 거예요. 호불호가 있다, 아니면 뭐 어떤 단점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러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 저희가 같이 수평전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남양의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노동조합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또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회사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예 공유가 안 되어 있다는 거. 저 나름 회사 생활 좀 했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었어요. 저도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몇 주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 좀 비슷한 건데 다른 어떤 회사에서는 그 직원들끼리 좀 갈라치기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뭐 연봉이라든가 복지를 서로 공유하지 말라고 한다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 서로에게 손해가 간다라고 이렇게 좀 세뇌를 비슷하게 한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이라도 공통된 의견을 못 가지게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거에 좀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복지라면은 회사에서 하는 제도라면은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네만 알고 있어, 너네만 해, 딴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 뭐 이렇게 가는 제도라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피해 보는 건데 그건 우리 전체 일반적인 공통 직원들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일단 왜 연구직과 일반직 간에 승진 제도가 다른지에 대해서 회사에서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주면 사실 모두가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는 게 사실은 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G3들이 G4를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올해나 내년쯤에 내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 G4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 잘해가지고 잘 보여서 올해 한번 눈에 띄어서 G4 달아볼까 이런 심정으로 모두가 달려드는 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미끄러지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데미지가 굉장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직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처럼 내가 목표를 가지고 120점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올해 몇 포인트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울산 공장에 있는 G3가 G4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실장 사업부장에게 잘 보여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과나 능력이 아니라 인맥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게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사 노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책임 연구원이 아니고 전부 책임 매니저잖아요. 그분들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도가 이게 뭐 최초에 이제 저 뭐죠 연구원 책임 연구원한테서 적용이 됐다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근데 저는 긍정적인 게 충분히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포지급을 거의 안 시켜주기 때문에 많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들도 원하고 있지 않을까? 인사 노무도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인사 노무들도 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저는 이게 주변에 보면 차량 DC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왜냐하면 저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회사에 들어와서 이게 사람이 평생 살면서 제일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게 집이고 두 번째가 차인데 우리가 차량 DC가 30%가 된다는 그 말인즉슨 차를 새 차를 한번 딱 사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돈 안 들이고 새 차를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뭐 임금 체계 성과급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회사가 돈을 그 어느 회사보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상황에서는 차량 DC는 이게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한번 봐본 사람은 이거 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엄청 사실 퇴사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니즈는 엄청 강해요. G3가 됐던 G1, 2가 됐던 간에 우리 뭐 차 계속 바꾸시는 분들은 되게 연배가 높으신 분들 그럼 26년 이상 다니시려면 뭐 적어도 50대 이상은 다 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차부장님들 근데 또 차부장님급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말씀 와중에 그 차량 디스 말씀하시니까 네. 또 생각나는 게 그 회사의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차량 DC는 저희 회사에서 정말 다른 회사와 비교 불가능한 큰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정말 큰 혜택이고 큰 복지고 정말 이거만큼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좋은 점에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